직장에서 우위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있으면요, 내가 부당하다고 여길지라도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직장을 다니지 못할 만큼 너무나 힘들거나, 그게 고통이 되어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그것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일까?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관점에서는 싫은 말도 할 수 있고 좋은 말도 할 수 있어요. 왜? 상대가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반박할 수 있다면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요, 괴롭혀지지가 않고요, 싸움으로 돼서 문제가 해결되던, 협상을 하던, 룰을 만들던, 뭐를 하든 만들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우위성이라고 하는 거, 직장 상사가 됐건, 아니면 일을 너무너무나 잘해서 너무 뛰어나건, 아니면 동료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서 얘한테 잘못 보이면 괜히 이상한 후문 날까봐 걱정이 되던, 뭐가 되든 그 우위성이라고 하는 것, 그게 있으면요, 내가 부당하다고 여길지라도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직장을 다니지 못할 만큼 너무나 힘들거나, 그게 고통이 되어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그것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을 잘 보면요, 첫 번째 우위성이 있습니다.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 이 두 가지의 우위성이 있고요.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일반적인 갈등 관계가 아니라 업무를 빙자해서 괴롭히거나, 아니면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킬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줘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슈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이라는 것,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어로 표현하면 애매하거든요. 하지만 이것 하나들이 모두 합쳐서 세 가지가 공통돼서 나타났을 때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우위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이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한 다음에 사례들을 보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기준을 설명하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휴일엔 쉬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나 퇴근 후에는 일과 분리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일과 관련 없는 일은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업무는 근무 중에만 지시받고 싶죠. 근데 누구나 일과 관련 없는 일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업무 분장의 이슈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게, 업무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요, 팀의 업무입니다. 팀의 업무. 즉, 팀장이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 일을 분배해야만 하는 일의 업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업무를 사전에 분장을 해서 나눠준 게 업무 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 분장만이 내 일이 아니고요, 일의 관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팀 전체에서 해야 되는 업무,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업무라면 일과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를 괴롭힐 의도가 있던 없던, 직장 상사 혹은 나, 동료들 누군가로 인해서 회사에 다니기 힘들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상대가 괴롭힐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이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끼리 서로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면 가해자한테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러면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이 장난으로 던진 돌에 누군가가 맞아 죽을 수 있다면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하 직원을 위해서 사내 스터디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들이 사내 스터디 때문에 괴롭고 고통을 느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는 거죠. 퇴근 후에 회사에서 울리는 카톡이 싫은 이유는요, 아무리 재미있는 유머를 올려주더라도 부하 직원이나 동료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 카톡은요, 갑질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상습적이고 일과 관련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웃기를 강요한다거나 대답을 강요한다거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삐진다거나 서운해한다거나 이런 것도 모두 다 갑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나 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당연히 퇴근 후에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이 전제는 뭐냐면 근무 시간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근무 시간에 시켜라. 급하지 않는 일은 당연히 근무 시간에 시켜라. 그리고 급하지 않는 일이라면 당연히 퇴근 후에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업무 중에 너무 바빠서 리더가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의 순서라든지 이런 게 밀려서 퇴근 시간에 일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퇴근 후에 해야 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습적으로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즉 상대가 싫어한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일을 핑계로 휴식 시간을 상습적으로 방해하거나 휴일이나 퇴근 시간을 상습적으로 방해를 한다면 그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일을 핑계로 일을 시킨다거나 상대가 싫어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강요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업무 때문에 급하게 새벽에 연락이 온다면 그렇다면 아마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당연히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일과 개인의 시간을 분리시켜주지 않는 리더의 부하 직원일수록 이렇게 업무 분쟁과 관련 없는 일을 자꾸 시키거나 불필요한 일을 자꾸 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리더들이 본인이 업무를 시키면서 업무의 목표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들도 많고요. 본인이 업무를 지시를 하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은 누구보다 이 일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저 역시 부하 직원일 때는요. 리더가 자꾸 일을 시켜놓고 내가 일을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리더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서 자기 스타일대로 다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나한테 자꾸 시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일들이 나한테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회사의 많은 부분에서 어떤 일을 상대방한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일만 자꾸 떠넘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부하 직원 때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직장 상사가 자기 일을 나한테 떠넘기는 경우 경험했거든요. 부하 직원 다 압니다. 그렇게 떠넘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거나 일의 목표 그리고 팀의 목표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냥 시켜놓고 그 일에 대해서 결과가 궁금하지 않은 리더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부하 직원이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습적이어서 정말 불필요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일이 밀려버린다는 것 때문에 부하 직원이 회사를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말의 표현 방법. 상대를 괴롭힐 의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상대가 싫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기분 좋게 대화하고 싶고요. 누구나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의 짜증을 듣고 싶지 않고 상대방의 화를 내는 그 말의 표현을 듣고 싶지 않고 비꼬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면서도 짜증내면서 말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업무 지시를 하면서도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짜증을 내면서 지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말하는 그런 방법을 잘못 배우셔서 비꼬면서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업무 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는 것, 상습적으로 상대의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것, 비꼬면서 말을 하는 것, 아무리 정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말의 표현 방식의 문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을 얘기를 할 때는요. 자기 자신을 정말로 잘 돌아봐야 되고요. 올바르게 지시하는 방법, 올바르게 대화하는 방법,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 올바르게 듣는 방법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해서 정말로 잘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통하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동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상사, 아니면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피드백을 듣지 않는 상사, 비꼬면서 말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그리고 돌려가기 하는 사람, 그리고 화를 내면서 짜증내면서 말을 하는 사람,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 속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예요.